요즘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고대의 아테네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다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는 등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또 340여 개 도시국가를 아우르는 아테네 제국을 건설한 아테네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를 둘러싸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비난의 하나는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스파시아라는 여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귀족들에게 몸을 파는 불경스러운 여인이었다거나 또는 육학의 마담이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하한간의 입방아가 끊이지 않았고 정적들은 이를 빌미로 페리클레스를 공격하였습니다. 페리클레스보다 25년이나 연하였던 그녀는 페리클레스의 이혼한 전처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셈이지요. 페리클레스의 정적들은 이러한 아스파시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직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페리클레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는 아테네에서 그들은 사생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우회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프루타르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아스파시아를 불경죄로 고발했다고 하지요. 결론은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페리클레스는 적지 않게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 현실과 일면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은 그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녀가 수사학의 대가였고 또 요즘에 들어서는 그녀가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는 그런 찬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갑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 아스파시아는 저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 초안을 잡아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수사학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역사와 정치에도 정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스파시아가 초안을 잡았다는 연설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녀가 군중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도 뛰어난 감수성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장례식 연설의 기감으로 만인에게 해자될 만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불멸의 연설문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수사학 실력은 소크라테스조차도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정도로 그녀는 발군의 재능을 지닌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녀를 찾아갈 때면 흔히 자신의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제3 그녀의 비범함을 2번 일러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페리클레스가 그녀를 좋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동양이라면 몰라도 서양의 기준으로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은 그녀의 흉상을 보면 주먹코에다가 동그란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습니다. 물론 귀엽다고 하면 귀여운 얼굴이기는 하지만 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에 대한 역사적 기록 어디에도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묘사할 때 흔히 따라다니는 예를 들면 섹시하다든가 하는 그런 유의 표현은 고사하고 아예 미모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조차도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수리할 정도의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그녀의 미모가 아니라 그녀의 지성을 사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루타르크도 페리클레스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것은 주로 그녀의 정치적 식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설문을 써줄 정도라면 중요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가 바깥 세상과 마음껏 교류할 수 있도록 페리클레스가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본인의 부재 중에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집에 드나들도록 허용하였고, 그가 애출해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겠지요. 이 아스파시아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그림을 보아도 이 안에 페리클레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에부와의 자유로운 접촉으로 지식을 연마한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충실한 정치적 조력자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스파시아는 파르테논 신전 건축 현장에도 페리클레스와 동행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여성이 시장에 나다니는 것조차도 흉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과 동반하여 애출하는 여성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여성이 신전 건축 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단지 호기심만으로 사회적 금기를 깨면서까지 페리클레스를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전 건축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이러저러한 조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옆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아스파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곽의 마담이었다거나 한때 비천한 일을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식견과 수행한 역할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만큼 영민한 지도자 옆에서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친구나 측근들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의 옆에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인해 보이는 지도자도 범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사라지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그러했고 고려의 공민왕이 그러했습니다. 근세사의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스파시아가 명정치가의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재를 알아보는 국가 지도자의 안목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이방인 처녀의 놀라운 재능을 알아본 페리클레스가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한간에 떠도는 그녀를 둘러싼 온갖 악소문과 정적들의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가 그녀를 끝까지 옆에 두고 죽을 때까지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의 하나임을 재련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주변에 아스파시아처럼 올바른 조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요즘의 우리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